네, 개장에 이제 6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자리하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하창환 본부장의 오늘 포인트. 네, 저는 에너지를 또 에너지. 네, 에너지 그러면 말씀. 그거와 연관된 기업까지 쭉 네. 한 달에 가보죠. 네, 일단은 뭐 국제 유가가 또 연휴 사이에 또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배럴당 92달러 좀 올라왔고, 그다음에 이러한 좀 강세 흐름이 유지가 될 수 있을 법한 이벤트들이 좀 있었는데,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제 추가적인 병력 배치라든지, 그다음에 이제 뭐 비행기가 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도 좀 있었고요. 그래서 그리고 이제 랜섬웨어 테러도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뭐 유가라든지 천연가스에 대한 이런 뭐 불안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, 뭐 국제 이제 곡물이라든지 뭐 11년 만에 최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원자재 쪽은 하나의 그런 원자재가 좀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은 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워낙 또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에 대한 관심도들이 계속적으로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뭐 공급에 대한 부족 움직임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, 사실 뭐 이런 유가 같은 경우는 또 오펙에서는 증산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적인 부분에서 계속적인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큰 상황이고, 아직까지도 이런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움직임들, 특히나 리오프닝이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지금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대표적인 뭐 이제 여행사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또 움직였는데, 또 사실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석유라든지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원자재, 주요 원자재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구리라든지. 그래서 그에 따른 좀 수요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해외 주요 이제 투자 은행들에서는 이러한 강세, 원자재 강세 흐름이 올 하반기까지는 유지가 된다라는 전망을 대거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. 투자 심리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자재 움직임들이 순환매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 번씩 가격에 대해 특히나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연관된 기업으로 오늘 선택하신 거는 네, 대성에너지입니다. 사실 대성에너지. 네, 오늘은 유가 쪽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, 일단 대성에너지는 이제 천연가스 쪽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연료용 가스 제조 그리고 배관 공급 업체인데, 일단은 좀 하나 이벤트가 4천억짜리 연료전지 설치 계약을 2030년까지 이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, 이 관련된 이벤트가 사실 주가에는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을 좀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, 일단은 이제 유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천연가스는 좀 가격이 급등락이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영국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을 54% 인상을 또 했고요. 일단 미국에 이제 또 선제적으로 만약에 러시아에서 밸브를 잠근다고 했을 때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, 중국 이제 기타 다른 나라들에게 이제 천연가스 유럽을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좀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좀 기대를 받을 수가 있고, 지금 중국 쪽에서 이 유럽 쪽으로 가는 쪽을 조금 이제 잠그고 중국 쪽에 오히려 또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계약들이 좀 진행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좀 강세 움직임들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국내 이제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크겠다. 물론 국내는 아직까지 뭐 수출에 대한 비중이 뭐 없거나 아예 크지는 않지만, 만약에 이런 협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또 이런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엔 이제 가격 전도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. 그래서 이런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들이 좀 상승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매수는 오늘 조금은 눌려서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8,900원부터 9,150원까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1,150원, 그리고 손절 라인은 8,350원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에너지 포인트를 잡아주셨고, 관련 기업으로 또 작지만 중소형주 대성에너지를 하창환 본부장 관심 기업으로 네. 정리해 주셨습니다. 자, 이제 개장이 한 2분여 앞으로 또 바짝 다가왔죠. 호가가 높아요, 의외로. 네. 네, 뭐 의외인가요? 저는 뭐 그래도 강보합은 만들 줄 알았는데 왜 예, 환율 그냥, 때문에 그렇죠. 그러니까 금요일 날 사실 그 환율이 좀 거칠게 떨어졌는데 네.
그거를 제대로 코스피가 다 반영을 못한 자녀분을 오늘 반영하는 거 같긴 뭐 한데. 시초가에 반영을 하는 이제 이런 상황. 근데 요즘에 그렇습니다. 특징이라고 본다면 우리 한창원 본부장도 짚어주셨듯이 이제 워낙 그 해외 원자재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관련된 ETF들이 이제 관련돼서 이제 뭐 상승 상위, 하락 상위 뭐 여기 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 게 최근 시장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. 전체적인 분위기 지금 뭐 코스피에서는 0.67 정도, 뭐 19포인트, 17포인트 그 사이에서 호가는 지금 현재 그렇게 호가가 형성이 지금 되고 형성이 있고. 좀 되고 있고요. 호가 강하게 되는 코스피 쪽은 뭐예요? 반도체 LG 입니까? 에너지 솔루션, 엔솔. 네, 뭐 LG 화학도 그렇고,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좀 뭐 최근에 좀 고루고루? 이렇게, 고루고루 좀 있는 것 같고 역시 이제 뭐 치료제 뭐 이런 쪽도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. 코스닥 쪽도 좀 고루고루 뭐 비슷합니다. 코스피 쪽과 거의 비슷한 좀 상승 출발이 좀 예상되는 가운데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 역시 게임주들이 뭐 2에서 3% 지난 셀트리온은 또 재료를 내놨군요. 흡입형 코로나 항체 치료제 임상 일상 안정성 확인 뭐 이렇게 했는데 일상인데. 예. 뭐 그렇더라도 워낙 또 최근에 좀 많이 빠진 부분도 있고요. 뭐 반등 장에는 역시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올라오는 거니까요. 그리고 네. 코스닥 쪽에서 또 강세 보이는 거는 역시 좀 게임주들 뭐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좀 강세 국면에 좀 놓여 있고요. 그리고 어찌 됐건 지금 치료제 쪽 그래서 네. 뭐 현대바이오나 뭐 한국 BNC 뭐 이런 종목들도 또 치료제. 네. 뭐 지금 그러면 키트 신속 항원 진단 키트 쪽, 뭐 쪽은 휴마시스와 SD바이오 센서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. 워낙 음. 또 좀 가파르게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희한하게도 좀 공존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일단 두루두루 뭐 이게 수젠텍이 지금 호가가 좀 강하고. 수젠텍은 이제 새롭게 지정이 되면서 좀 강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계산 준비 들어가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계산 분위기는 대충 봤으니까 정민 차장이 이제 오늘 전략 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. 전략이라보다는 약간 요즘에 이제 게임주 말씀을 한동안 좀 못 드렸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좀 그런 게 좀 풀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있어서 게임주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좀 드리자면 뭐 지금 모습은 악재가 호재로 인해서 상쇄되는 모습이 아니라 악재가 풀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반등인 것 같거든요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게임주들의 좀 극악무도한 이제 그런 매도 압력은 조금 벗어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역시 이제 굉장히 좀 안 좋았었던 것들 뭐 신작 연기 그다음에 뭐 P2E에 대한 지나친 기대 또 암호화폐의 전체적인 좀 약세 대형사 신작들의 뭐 연이은 참패 뭐 미국 시장 동조화 이런 것들을 다 겪어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이제 짧은 시간에 다 반영이 좀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까 일발 장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게임주 국내 게임 뭐 물론 이제 넥슨에 한정된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역시 이제 암호화폐도 회복이 되고 해외에서도 이제 국내 게임사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가고 이렇게 된다면 코인 가격이 반등을 하면 게임주들도 같이 반등을 이렇게 조준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본다면 역시 게임주들의 반등은 역시 좀 추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. 악재를 너무 많이 반영을 시켰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도 조금 기다리시면은 좀 요 악재들이 좀 해소되는 과정에서 반등을 어느 정도 좀 느끼실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. 오늘 뭐 말씀드렸던 넥슨 관련된 뭐 넷게임즈나 넥슨 또 GT? 넥슨 GT 이런 종목도 이제 너무 뭐 좀 빨리 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뭐 위메이드 맥스도 이제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제 그런 굉장히 이제 게임주의 클리셰 같은 이제 그런 뭐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던 그런 흐름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게임주들의 반등은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게임주가 이 자산 가상화폐 시장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네. 그렇죠. 굉장히 강해졌죠. 그렇죠. 연동성이. 네. 넷게임즈가 지금 VI 걸릴 것 같다고 물어보는데 네, 있나요? 네, 게임즈. 근데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. 가격 메리트? 네, 그렇죠. 어. 그리고 이제 사우디 쪽에서 그러니까 넥슨이 우리나라에 상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. 넷게임즈와 넥슨 GT가 마치 이제 넥슨처럼 여겨지는 이제 그런 수급이 대안으로. 늘 존재해 왔어요. 사우디 국부 펀드가 일본 넥슨 재팬의 4대 주주로 네, 올랐었죠. 그 효과로 인해서 이제 넷게임즈하고 넥슨 GT가 파급 효과를 보는 그렇죠. 거다. 투자 이렇게 심리도 좀 회복되고 있는 것 같고. 네. 아주 직접 연관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직접적인 영향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? 없습니다. 없는데. 네, 없어요. 네. 오케이. 그 정도 할까요? 네. 자, 두 분이 또 개장을 함께 해주셨고 고생하셨습니다.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